실크로드의 악마들에서 다루지 않는 것은 여성 고고학자입니다. 포타니나라는 강인한 여성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정 러시아 시절 여성 사회운동가로 최초의 여성으로서 실크로드를 탐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탐험을 시작했던 나이는 33살, 당시로서는 상당히 늦은 나이였죠. 그리고 1876년부터 8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시베리아, 실크로드, 티베트 이 모든 지역을 가는 강행군을 소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슬람 사회, 몽골 등에서 여성들에게는 쉽게 접할 수가 없었는데 그들과 같이 자유롭게 교류하면서 현재 여성들의 의복이나 그 풍습들을 자세하게 진짜 여성의 관점에서 묘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건강이 악화돼서 향년 50세로 중국에서 숨을 거두죠. 포타니나만큼 우리에게 또 이름도 어려운 생소한 탐험가가 있는데요. 바로 러시아가 낳은 위대한 탐험가 프르제발스키입니다. 그는 서양이 실크로드 조사하기 이전인 1870년대부터 실크로드를 최초로 조사했었죠. 근데 이 사람이 탐험가로서의 경력을 쌓은 것은 원래 실크로드가 아니었습니다. 프르제발스키가 처음 탐사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연해주 지역을 러시아가 차지하자 최초로 그 지역을 탐험해서 연해주와 나중에 두만강 일대, 함경 북도까지 방문해서 자세한 기록을 남겨가지고 러시아의 한국의 상황을 최초로 알렸던 탐험가였기도 하고요. 지금도 러시아에서 널리 사랑받고 있죠. 책 실크로드의 악마들에서 깊이 다루지 않은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어쩌면 앞서 살펴본 20세기 중반까지 세계 여러 고대 문명을 탐험하던 서양 고고학자들은 누구나 인디애나 존스의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책에도 탐험가들이 유물을 얻기 위해서 현지인들에게 사기와 협박을 일삼는 것은 물론 원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많은 이야기도 나옵니다. 수많은 서양의 인디애나 존스가 누린 화려한 성공 뒤에는 이들의 약탈에 이용당했었던 현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의 악마들의 역자는 실크로드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 실크로드는 어떤 의미로는 약탈당한 자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다. 하지만 이 실크로드라는 단어는 다분히 패권주의의 관념이 반영된 용어이다. 사실 실크로드는요, 지난 5,000년 동안 척박한 환경을 딛고 그 일대에 널리 거주했었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사막이라는 고립을 뚫고 살아남아 문명을 이은 주체는 중앙아시아의 바로 토착민들입니다. 그 위를 지나간 소수의 여행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실크로드에서 과연 진짜 악마는 누구일까요? 러시아? 영국? 중국? 아마 현지의 주민들에게 그들 모두가 악마 같았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문화재를 속절없이 빼앗아 갔었던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은 더 와닿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동서 문명의 교류장이었던 실크로드를 막연한 낭만의 모험장, 영화의 한 장면으로 만든 건 실크로드의 악마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현실 사회에서 인디애나 존스는 고고학을 빙자한 범법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속편의 제작이 이어지는 등 약탈자로서의 고고학자를 미화하는 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